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고민들 많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엇이길래, 콜레스테롤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또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이 콜레스테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오늘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에 대한 의사들이 정해놓은 기준치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정상성인이에요. 정상성인이라고는 우리가 성인 기준을 알아야 돼요.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성인이고 나이가 어렸다고 성인은 아니고 그냥 의사들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성인의 기준이 있어요. 물론 만 14세는 넘어야 됩니다. 만 14세는 넘고 몸무게가 최소한 50kg가 넘었을 때 이것을 정상성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몸무게가 막 100kg 이상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항상 50kg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100kg다 그러면 50kg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거에 맞추는 거에 대해서 100kg면 2배죠. 모든 거 2배 해야 돼요. 2배. 근데 이런 수치 같은 건 약간 틀리지만 이 2배의 수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콜레스테롤 얘기하는데 옆으로 잠깐 빠졌지만은 여러분 이런 건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건강식품들을 많이 먹어요. 그럼 건강식품 뒤에 보면 1일 복용량이 있어요. 1일 복용량이 있고 1일 얼마큼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몸무게 50kg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50kg 기준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50kg에 하나를 먹었어. 하나. 그러면 내가 100kg다. 그러면 50kg에 2배니까 2알을 먹어줘야만이 그 건강식품 같은 건 용량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무게에 따라서 건강식품 같은 것은 먹는 방법 알겠죠? 오늘 콜레스테롤 얘기인데 제가 엉뚱하게 건강식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자, 이게 정상성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 콜레스테롤 기준치는 정상성인은 우리가 200mg이라 해요. 200mg/d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200mg 정도가 되면 내가 정상이네. 그러면 내가 경고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 그럼 201부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240 정도 되면 240mg/dl 이때부터 내가 이제 콜레스테롤 경고야 이제. 내가 그럼 한 220, 230 정도까지만 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HDL, 하나는 LDL. 네. 그러면 LDL의 정상 수치가 있고 HDL의 정상 수치가 있어요. HDL의 정상 수치는 40mg이에요. 그 다음에 LDL의 정상 수치는 130mg이에요. 정말 따로 띄웠을 때. 네, 요 두 개를 합쳤을 때는 한 170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정상 성인은 200mg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고 수치는 240mg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한 수치는 좀 여러분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의사들이 얘기할 때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것을 풀어드리고 싶고 이 얘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LDL은 나한테 나쁜 콜레스테롤일까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콜레스테롤 억제하는 약, 콜레스테롤 제거하는 약을 막 계속 처방해줘요. 그러면서 자꾸 먹으라고 보내줘요. 물론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의사들이 정한 수치, 그 기준 때문에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콜레스테롤이 어떤 일을 하나요? 자,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세포에 막을 만드는 일을 해요. 우리 몸은 다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세포는 하나의 막 안에 이렇게 쌓여있는 것이 이 세포예요. 이 세포 막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막을 상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막을 잘 유지시켜주기에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콜레스테롤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세포 내에 세포끼리 막 이게 말도 하고 전달도 하고 막 신호 전달도 해요. 모르셨죠? 세포끼리 막 통해요. 서로 막 이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수송도 하고 서로 신호도 전달하고 신경도 전달하고 하는 것이 이것을 뭔가가 도와줘야 돼요. 세포끼리는 따로따로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도와주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하냐고요? 콜레스테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지방을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지방질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튀김도 먹고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튀김도 먹고 그럴 거예요. 그럼 지방을 녹이고 흡수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엄밀히 따져서 걔도 콜레스테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담즙산이에요. 담즙산에 섞여 있는 콜레스테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걔네들이 지방도 녹이고 흡수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우리가, 보통들 이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제 많이 먹죠? 뭐, 과일에는 뭐, 과일을 먹어도 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쵸? 종합 비타민도 많이 먹고 하잖아요. 근데, 콜레스테롤을 하는 일이 이거예요. 비타민 A, D, E, K. 얘네들을 흡수하는데 도와주는 일을 누가 해? 콜레스테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콜레스테롤 하는 일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러면, 자, 정말 이제 중요한 얘기 또, 아직 2개가 남았어요. 진짜 중요한 일 2개가 남았어요. 자, 우리는 제가 호르몬에 대한 얘기도 좀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갱년기에 대한 얘기도 한 적이 있었었고, 근데 우리 몸 안에는 여러 종류의 호르몬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테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그냥 에스트로겐만 알면 돼요. 남성들은 그냥 테스트로겐만 알면 돼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여성은 여성 호르몬, 남성은 남성 호르몬.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은 우리 몸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 외의 호르몬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이 콜레스테롤은 이 호르몬을 만드는 전구체 역할을 해줘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못 만든다 그러면 어떨까요? 참 암담하겠죠? 즉 이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부족해도 이 우리 몸에 호르몬을 못 만드는 일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콜레스테롤이 또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요. 뭐냐면요. 항산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암 걸리면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기본적으로 암이 있어요. 저도 암이 있어요. 제 몸 안에 암세포가 있어요. 일반 성인들이 숫자로 따져도 보통 한 5,000개, 뭐 한 10,000개 이 정도 있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항산화 역할을 해가지고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활동을 못하게 막아주는 것도 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40 이상 되면은 우리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미 모든 몸에 염증이 꽉 차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꽉 차요. 그래서 우리가 40 이상 되시는 분들은 40세가 딱 만 40세가 되는 생일이 딱 지나면은 국가에서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줘요. 뭘 보내주는지 아세요? 예, 건강검진. 예, 나이가 만 40이 넘어가면 공짜로 여러분한테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왜요? 왜 그럴까요? 만 40이 넘어가면 이미 내 몸 안에는 염증이 꽉 차가지고 언제든지 도련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40대들 도련사들 많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염증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이 몸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데도 아주 많은 일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6,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콜레스테롤이 하는데 크게 우린 LDL과 HDL만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우리가 콜레스테롤 종류는 많아요. 그냥 우리 몸에 따지면 네 가지, 5가지 정도 돼요. 어떤 학자는 6가지로도 분류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 아파요. 복잡해요. 근데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LDL, HDL만 얘기할게요. HDL은 의사들은 얘기하기에 좋은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일은요 LDL이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왜 그럼 의사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할까? HDL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담즙을 해서 이렇게 나와요. 간에서 콜레스테롤 간에서 만드니까요. 간에서 만들어서 담낭으로 보냈다가 담낭에서 담즙이 나올 때 콜레스테롤이 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소화시키면서 우리 음식물을 소화시키면서 쭉 내려가면서 이 소장까지 여러 가지 가요. 근데 이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우리 간으로 다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누가 하느냐고요? HDL이 합니다. 그러면 이 HDL이 많으면 우리 몸 좋아지겠죠? 예,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다시 보내주니까. 재활용을 많이 해주니까. 그러면 재활용 많이 하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먼저 말씀드렸죠. 자, 제가 이 콜레스테롤이 뭘 한다고요? 염증도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그러면 왜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혈관이 이게 쭉 길게 있는 혈관 속에 염증이 이렇게 쌓였어. 염증이 있어. 염증이 쌓이면은 염증이 이게 그냥 놔두면 피가 나갈 때 자꾸 걸리고 압력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압력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고혈압이 돼요. 그 다음에 혈관에 찌꺼기가 많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이 찌꺼기들은 거의 다 기름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염증은 기름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이 탁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액이 탁해지면 어떻게 해요? 잘 못 돌아요. 지저분한 혈액이 자꾸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이 많이 생기면 우리 뇌에서는 야, 염증이 너무 많네? 저거 좀 제거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간한테 저기 콜레스테롤, LDL 좀 많이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간에서 왜? 그럴 거 아니에요. 저기 염증이 많으니까 얼마큼 있으니까 얼마큼을 만들어. 하면 간은 그걸 만들어내요. 또 만들어서 또 보내줘요. 보내줘가지고 이 LDL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혈관 이 벽이라고 하면 벽에 붙어있는 염증을 이걸 닦아내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턱 달라붙어요. 척 붙어가지고 얘를 쭉 닦아내요. 닦아내는데 이게 한번 닦아내면 싹 닦아내면 참 좋은데 잘 안 닦여요. 그러니까 얘 혼자 부족하니까 나 힘들어. 너 좀 도와줘. 그럼 또 다른 콜레스테롤이 그 위에 또 붙어요. 그럼 콜레스테롤이 자꾸 붙고 붙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의 혈관이 좁아져요. 혈관이 좁아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피가 돌 때 불편해져요. 피가 돌 때 불편해지니까 의사들은 이거 위험하다. 앵앵앵앵앵앵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위험 신호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줘야 돼요.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니까 어때요? 피는 잘 돌아요. 근데 염증은 그냥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재미난 얘기 한번 할게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참 주택가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가 있을 거예요. 교차 한 대만 자우 지나가고 교차하려면 힘든 그런 골목길에 있는 주택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안쪽에 한 집에 불이 났어.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불이 막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린 119로 해가지고 소방차를 불러와요. 소방차가 와가지고 쫙 앞에 세워가지고 부시장에 꺼요. 그런데 내가 퇴근하고 딱 집에 오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소방차가 딱 막고 있네? 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면은 소방차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집에 가기 비켜! 그럼 소방차가 뭐라 그럴까요? 당신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정작 우리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이 염증은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소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불이 나쁜 겁니까? 소방차가 나쁜 겁니까? 불이 나쁜 거죠. 그럼 우리 몸속에 염증이 나쁜 겁니까? 콜레스테롤이 나쁜 겁니까? 염증이 나쁜 거라는 얘기예요. 이 염증을 제거를 하면 참 좋은데 염증 제거를 안 하고
염증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LDL만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그냥 상상으로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끔가다 의사들은 그래요. 음식에서도 콜레스테롤 많이 있잖아요. 그쵸? 어떤 음식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지 제가 살짝만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첫째, 동물성 지방이 든 음식. 그러면 육류는 다야. 소고기, 돼지고기, 다야.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다예요. 그 다음에 치즈. 여러분 좋아하는 치즈. 치즈도 콜레스테롤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 알, 노른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소고기, 돼지고기. 그 다음에 가금류. 쉽게 해서 꿩, 닭, 오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고기도 콜레스테롤 높습니다. 그 다음에 새우는 아주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우튀김 기가 막히죠? 새우튀김은요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우리 먹었을 때 의사들은 물론 이걸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좀 적게 먹으면 더 좋겠지만은 맛있는 거 어떻게 해요?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먹습니다. 저도 튀김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은요,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몸속에서 들어가요. 그럼 콜레스테롤이 들어갔다가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지나면요, 우리 몸에서 다 배출돼요. 음식으로 먹은 콜레스테롤은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되면 다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소장에서 다시 다 재활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 조금 우리 몸에서 좀 적게 나오게 하면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염증을 좀 적게 쌓이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단백질이 좋은 단백질 섭취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을 좀 뺀 고기를 먹을 때 미안하지만 지방을 빼놓고 단백질만 좀 드셔주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맛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을 좀 줄여주시고 특히 인스턴트 식품을 좀 줄여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과일, 채소 이런 거 좀 많이 먹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술, 담배는 좀 삼가진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좀 적게 쌓이게 하기 위해서는 염증이 적으면 되겠죠. 근데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습관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서 이런 콜레스테롤이 염증이 적게 쌓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적게 나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는 그런 것만 갖고는 사실 근데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아예 염증을 싹 빼버리면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라파402 VIP를 원해드립니다. 라파402 VIP는 저출력 레이저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얘는 우리 몸에서 혈류 흐름을 정상화시켜주는 일을 해줘요. 혈류 흐름을 정상화시켜주다 보니까 우리 몸에 염증을 제거하는 일을 해줘요. 혈류 흐름의 정상화 중에서 한 가지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주는 일이에요.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일이 라파402 VIP 저출력 레이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3하고 키토 올리고당을 권해드립니다. 오메가3하고 키토 올리고당은 우리 몸에서요 염증을 정말 많이 제거해주는 애 중에 하나예요. 얼마큼 많이 제거하냐면요, 이렇게 제거해요. 오메가3는요 염증이 여기 붙어있으면 이걸 닦아내는 일을 해줘요. 근데 키토 올리고당은요 이 곡괭이로 캐내는 일을 해버려요.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커큐민도 좋습니다. 커큐민은 강황에서 추출해서 만든 건데 얘도 염증을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염증 그러면 정말 하나 권해드리는 거 있어요. 천연 항생제 프로폴리스. 여러분 프로폴리스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를 맑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은 생식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식도 드셔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